밤새 척추가 고문당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허리가 아프고 고개를 돌리기조차 버거운 날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노화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하루 중 3분의 1을 보내는 수면 시간에 조용히 시작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경남 양산에 거주하는 73세 김모 할머니는 매일 아침 허리를 부여잡고 일어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녀도 이상 소견은 없다는 말뿐이었지만 정형외과 진료 후 수면 습관을 점검하면서 진짜 원인이 드러났습니다. 할머니는 수십 년간 엎드려 자는 자세를 유지해왔고 이 습관이 목과 허리에 과도한 하중을 주며 만성 통증을 키워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는 바로 하루 만에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고통을 유발했던 수면 자세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이튿날 아침 통증 없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편하게 일어났다며 전화로 울먹였습니다. 이 경험은 수많은 시니어에게 중요한 경고이자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78세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만 45년 넘게 척추 환자를 진료해왔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15년, 이후에는 지역 척추 전문 클리닉에서 30년 넘게 진료하며 약 2만 명 이상의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중 80% 이상이 잘못된 수면 자세로 인해 디스크, 협착증, 만성 통증 등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수면은 척추가 유일하게 회복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앉은 자세나 옆으로 누운 채 말하자는 습관은 척추에 지속적인 압박을 주며 회복 기회를 빼앗습니다. 낮 동안 우리는 중력의 영향을 받아 척추에 끊임없이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밤에는 바른 자세로 척추가 제대로 쉴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이들이 수면 자세가 척추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모르고 있고 의료 현장조차 이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잘못된 수면 습관은 디스크 병변뿐 아니라 거북목, 측만증까지 악화시키며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바른 수면 자세로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단 한 번의 실천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생을 고통 속에서 보낼 이유는 없습니다. 전남 순천에 거주하는 74세의 조모 할아버지는 20년 넘게 새우잠을 자는 습관을 이어왔습니다. 이로 인해 척추가 구조적으로 굽어버렸고 현재는 일상생활에서도 허리 통증과 균형장애로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약 45년간 척추 질환 환자들을 진료하며 수많은 사례를 보아왔고 오늘은 그 임상 경험과 최근 의학 논문을 바탕으로 노년기 척추 건강을 지키는 최적의 수면 자세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특히 50대 이후라면 지금부터 드리는 정보가 단순한 생활 습관 교정을 넘어 향후 삶의 질 전체를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핵심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빈 공간을 채우라는 원칙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원칙 하나로 여러분의 척추는 회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도 척추 건강에 관한 실전 정보들을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척추와 수면의 깊은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척추는 인체에서 유일하게 24시간 내내 압박을 받는 기관이라는 점입니다. 다른 장기들은 수면 중 비교적 휴식 상태에 들어가지만 척추는 잘못된 자세로 잠을 자는 경우 밤에도 긴장 상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수면 중 우리 몸에서는 매우 중요한 생리적 현상이 일어납니다. 척수액 순환량이 평소보다 약 5배 증가하며 뇌와 척추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면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이 순환 과정이 원활하지 못해 염증 물질이 척추 주변에 고이고 결국 만성 통증의 원인이 됩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잘못된 수면 자세는 10년간 척추 높이를 최대 2.5cm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노화 속도를 앞당기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실제로 수면 중에는 천연 진통제 역할을 하는 엔도르핀과 엔케팔린이 분비되는데 잘못된 자세는 이들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해 오히려 통증 민감도를 높입니다. 특히 깊은 수면 단계인 3단계와 4단계에서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척추 조직의 회복을 돕습니다. 그러나 척추의 압박이 가해지는 자세에서는 이 깊은 수면에 도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척추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척추 건강은 단지 허리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2018년 국제신경과학회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옆으로 누워 자는 사람은 뇌 속의 유해 단백질 제거율이 더 높아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낮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는 수면 자세가 신경계 전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뻣뻣하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한 노화로 여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는 수면 중 척추 정렬이 무너졌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바른 자세로 자는 것만으로도 척추 디스크의 수분 함량이 회복되고 주변 근육의 긴장이 풀리며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잡힙니다. 강원도 정선에 거주하는 76세 박모 할머니는 수면 자세 교정만으로 10년 넘게 알아온 만성 허리 통증에서 벗어났습니다. 사실 제가 진료한 환자들 중에서도 수면 자세만 바꿔 통증이 80% 이상 감소한 사례는 무려 70%에 달합니다. 이 놀라운 수치를 통해 제가 오늘 반드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분명해집니다. 잘 자는 것이 곧 잘 사는 것이라는 진리입니다. 이제 수면 자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추천하는 방법은 바로 누워 자는 자세, 즉 의학적으로 앙화위라고 부르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을 몸 전체로 골고루 분산시켜주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자세로 평가받습니다. 단 중요한 핵심은 빈 공간을 정확히 채워주는 것입니다. 인체의 척추는 자연스러운 S자 곡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등을 바닥에 대고 누우면 목과 허리 부분이 살짝 떠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받쳐주지 않으면 밤새 척추가 비틀린 각도로 눌리게 되고 결과적으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과 허리가 뻣뻣해지는 증상이 발생합니다. 이런 앙화위 자세를 제대로 취하기 위해서는 3가지 도구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목 지지용 베개, 둘째는 허리 커브를 받쳐줄 수건, 셋째는 무릎 아래의 둘 지지 쿠션입니다. 목을 받쳐주는 베개는 높이가 69cm 정도가 적당하며 높으면 목이 앞으로 굽고 낮으면 뒤로 꺾여 목 디스크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직접 누운 상태에서 귀와 어깨가 일직선이 되는 높이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기능성 베개가 없다면 일반 베개 밑에 접은 수건을 넣어 높이를 조절해도 충분합니다. 허리 지지는 수건을 한두 장 접어 요추 커브 아래에 넣어주면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허리의 자연스러운 전만 앞쪽 곡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무릎 받침입니다. 접은 수건이나 낮은 쿠션을 무릎 아래에 두면 장요근 허벅지와 허리를 잇는 근육의 긴장을 풀 수 있어 허리 통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이 무릎 받침 하나만으로도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을 최대 25%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바른 앙화위 자세의 효과는 즉각적입니다. 어떤 분들은 첫날 아침부터 통증이 줄었다고 보고하며 일주일 정도 유지하면 낮 시간의 척추 피로감도 확연히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목 디스크나 경추 협착증이 있는 분들에게 이 자세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목과 어깨에 걸리는 하중이 고르게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일부 분들은 베개나 수건이 불편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초기 적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불편일 뿐이며 보통 37일 정도 지나면 몸이 새로운 자세에 익숙해지며 오히려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수면 자세 교정은 하나의 재활 과정으로 처음엔 다소 낯설고 불편할 수 있지만 척추 건강을 되찾기 위한 중요한 투자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추천 자세는 옆으로 누워 자는 자세, 즉 측와위입니다. 이 자세는 특히 척추 협착증이나 허리 디스크를 가진 분들에게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옆으로 누우면 척추관이 넓어지기 때문에 신경 압박이 줄어들게 됩니다. 측와위 자세의 가장 큰 장점은 척추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하면서도 몸의 비틀림을 최소화한다는 점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많은 환자들이 이 자세로 수면 습관을 바꾼 후 통증이 현저히 줄었다는 경험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이 자세는 특히 임산부,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 만성 부비동염 환자, 협착증 환자들에게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이 자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베개의 높이입니다. 자신의 어깨 폭과 거의 같은 높이의 베개를 사용해야만 목과 등이 수평을 이루며 정렬됩니다. 베개가 너무 높으면 목이 옆으로 꺾여 경추 디스크를 악화시킬 수 있고 반대로 너무 낮으면 목이 아래로 꺾여 신경 압박을 유발합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잘못된 베개 높이가 경추 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측와위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무릎 사이에 넣는 쿠션입니다. 이 쿠션이 있어야 골반이 비틀리는 것을 막고 허리가 중립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쿠션은 무릎에서 발목까지 길이를 덮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가능하다면 좌우로 움직이지 않도록 약간 고정된 형태가 좋습니다.
충남 공주에 거주하는 75세 이경자 할머니는 몇 달 전부터 잠을 자고 일어나면 허리가 뻣뻣하고 어깨까지 저릿 탄 느낌이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라 여겼지만 정형외과를 찾은 후 수면 자세가 그 모든 통증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잘못된 자세로 자면서도 원인을 모른 채 고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쪽 방향으로만 자는 습관은 반드시 교정이 필요합니다. 계속 같은 방향으로 옆으로 자게 되면 해당 쪽의 어깨와 고관절에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지면서 관절염의 진행이 빨라질 수 있고 일부 연구에 따르면 한쪽 신장에 결석이 생길 위험도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좌우를 번갈아가며 자는 습관이 척추뿐 아니라 신체 전반의 균형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하나의 핵심은 옆구리 지지입니다. 옆으로 누웠을 때 허리가 살짝 뜨는 느낌이 든다면 작은 수건을 말아서 허리 아래에 받쳐주기만 해도 척추의 곡선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심한 지지가 척추 전체를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게다가 옆으로 자는 자세는 뇌 건강에도 유익합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2015년 연구에 따르면 옆으로 누워 자는 것이 뇌에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효율을 약 25% 높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기능은 장기적으로 알츠하이머와 같은 퇴행성, 뇌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이제는 반드시 피해야 할 수면 자세에 대해서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아무리 익숙하고 편해 보이더라도 건강에는 해로운 자세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피해야 할 자세는 엎드려 자는 자세, 즉 보가위입니다. 이 자세는 척추 건강 측면에서 가장 나쁜 자세로 평가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은 숨을 쉬기 위해 목을 한쪽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데 이 상태로 78시간을 유지하는 것은 마치 목에 밤새도록 고문을 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목이 돌아가면 등뼈와 허리뼈까지 함께 틀어지면서 전체 척추가 비틀린 상태로 밤을 보내게 되고 그 결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피로감과 통증이 축적됩니다. 이 자세는 목의 인대와 디스크에 극심한 압박을 주며 나아가 등과 허리까지도 연쇄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가위는 호흡에도 제한을 줍니다. 가슴과 배가 눌리면서 폐가 완전히 확장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산소 공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조직 재생 속도는 늦어지고 피로 회복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무엇보다 보가위는 깊은 수면에 도달하기 어렵게 만들어 회복에 필요한 34단계 수면을 방해합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자세는 새우잠입니다. 허리와 목을 웅크려 자는 이 자세는 척추 전체에 극심한 부담을 줍니다. 척추가 과도하게 굽어진 상태에서는 디스크가 바깥으로 밀려나는 압력이 증가하고 이는 요추 탈출증 디스크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척추관이 좁아지는 협착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 자세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몸의 자세가 무너지면서 생기는 라운드 숄더, 거북목, 폐 용적 감소, 호흡 기능 저하 등 부작용도 동반됩니다. 게다가 척추가 과도하게 굽어지면 소화장애나 만성 두통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세를 바꾸는 것이 처음부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변화가 어렵다면 점진적인 교정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엎드려 자는 습관이 있다면 배 위에 무거운 쿠션을 올리거나 껴안고 자는 베개를 활용하여 옆으로 눕는 자세로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새우잠의 경우에도 무릎 아래에 두꺼운 쿠션을 두고 점점 얇은 것으로 바꿔가며 허리를 펴는 습관을 들이면 서서히 자세가 바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합니다. 서울 강동구에 거주하는 78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20년 넘게 요추 5번 디스크 탈출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기까지 30분 이상 허리를 부여잡아야 했고 밤잠조차 깊이 들지 못했습니다.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고령으로 인한 마취 위험 때문에 미루고 계셨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면 자세 교정 프로그램을 꾸준히 적용한 결과 3개월 만에 통증 강도가 절반 이상 줄었고 아침에 바로 일어날 수 있게 되셨습니다. 수면 하나로 인생의 질이 바뀐 셈입니다. 충북 제천에 사는 79세 박경호 어르신은 20년 넘게 요추 디스크 통증으로 고생하며 수면조차 편히 취하지 못했습니다. 병원마다 진료를 받았지만 큰 효과는 없었고 어느 날 제 진료실을 찾으셨을 때는 아침마다 허리부터 고통이 시작된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수면 자세를 확인한 순간 문제의 핵심이 명확해졌습니다. 박 어르신은 통증을 줄이기 위해 허리 아래에 두꺼운 베개를 받치고 자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 자세가 오히려 디스크 돌출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던 겁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허리를 받쳐야 덜 아프다는 오해를 하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디스크가 더 눌리며 통증이 심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에 따르면 허리 디스크 환자는 허리 지지 없이 무릎 뒤에만 지지 쿠션을 두는 자세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자세는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을 최대 60%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결과도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박 어르신께는 기존의 베개를 빼고 무릎 뒤에 접은 수건 2장을 받치도록 안내드렸습니다. 그리고 허리 근육 이완을 돕기 위해 팔을 머리 위로 살짝 올린 자세를 함께 추천했습니다. 단 3일 만에 그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20년 만에 아침에 통증 없이 일어난 건 처음이라며 전화로 감격스러운 감사 인사를 주셨고 일주일 후엔 평소 20분도 힘들었던 산책을 30분 넘게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호전되셨습니다. 허리 디스크 환자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침대에서 일어나는 방법입니다. 디스크가 있는 분은 절대 몸을 비틀거나 앉은 자세에서 갑자기 일어나면 안 됩니다. 대신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긴 후 팔꿈치로 몸을 지지해 천천히 일어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방법은 허리에 가해지는 순간 압력을 줄여 통증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밤에 통증으로 자주 깨는 분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가슴 쪽으로 당긴 태아 자세가 좋습니다. 이 자세는 척추관을 넓혀 신경 압박을 빠르게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편 척추 협착증 환자의 경우에는 수면 자세가 조금 다릅니다. 부산 사하구에 사는 82세 김명자 할머니는 요추 협착증으로 10년 넘게 고생하셨습니다. 아침마다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굳어 움직이는 데만 15분 이상 걸렸습니다. 진통제와 물리치료로 잠깐은 나아졌지만 결국 다시 반복되는 고통에 지쳐 계셨습니다. 김 할머니는 평소 바로 누운 자세로 자는 습관이 있었고 허리 아래에 두꺼운 베개를 받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협착증 환자에게 바로 누운 자세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척추관이 좁아진 상태에서 허리를 평평하게 눕히면 신경 압박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척추 연구에서는 협착증 환자가 바로 누울 경우 척추관의 공간이 옆으로 누운 자세보다 최대 15% 더 좁아진다는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협착증 환자들이 아침에 특히 심한 통증을 느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김 할머니께는 무릎을 살짝 더 구부린 옆으로 누운 자세, 즉 맞춤형 측와의 자세를 안내드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릎 사이에 낮은 쿠션을 끼우고 허리에 별도의 지지 쿠션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허리를 약간 굽힌 상태로 유지할 수 있어 척추관 공간이 넓어지고 신경 압박도 완화됩니다. 이 자세를 실천하신 후 단 5일 만에 김 할머니는 아침 통증이 절반 이상 줄었다고 말씀하셨고 2주 후에는 화장실을 편하게 다녀올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셨습니다. 저는 추가로 등 뒤에 길쭉한 베개를 배치해 수면 중 자세 유지를 돕도록 조언드렸습니다. 그리고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는 무릎을 가슴 쪽으로 살짝 당겼다 펴는 스트레칭 동작을 10회 반복하도록 알려드렸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아침 통증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경남 밀양시에 거주하는 78세 이정자 할머니는 아침마다 허리를 부여잡고 일어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척추가 점점 휘고 있다는 소견을 받았지만 치료보다는 근본적인 생활 습관 개선이 필요하다는 권유를 받으셨습니다. 그중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수면 환경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침대 높이입니다. 너무 낮은 침대는 일어날 때 몸을 굽히는 각도가 커져 허리에 큰 부담을 줍니다. 가장 이상적인 높이는 무릎과 같은 정도로 앉았다 일어날 때 허리가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높이입니다. 특히 협착증을 앓고 있는 시니어 분들에게는 다리와 무릎 통증이 수면을 방해하는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무릎 아래에 얇은 베개나 수건을 받쳐 무릎을 약간 구부린 상태로 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다리 저림과 통증이 줄어들어 더 깊은 수면이 가능해집니다. 이제는 수면 자세뿐 아니라 수면 도구, 특히 매트리스와 베개 선택의 중요성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수면 자세 교정에는 신경을 쓰면서도 그 자세를 받쳐주는 도구에는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매트리스는 척추 건강의 기본이 되는 투자 가치가 큰 도구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10년 이상 된 매트리스를 그대로 사용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10년 된 신발을 신고 하루 종일 걷는 것과 같은 상황으로 체중이 집중되는 부위는 점점 꺼지면서 척추 정렬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대전 서구에 거주하는 75세 정인호 어르신은 15년 된 매트리스에서 주무시다가 척추 측만증이 심해졌고 결국 자는 자세조차 불편해졌습니다.
전문가의 권유로 매트리스를 교체한 후 3개월 만에 측만 각도가 8도에서 3도로 줄어드는 호전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매트리스는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할까요? 너무 푹신한 매트리스는 피하고 적당한 탄성과 지지력이 있는 제품이 좋습니다. 쉽게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누웠을 때 허리와 매트리스 사이에 손바닥이 들어가는 정도면 이상적인 단단함입니다. 손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딱딱하거나 팔꿈치까지 들어갈 정도로 푹신하다면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준을 무시하면 매일 밤 8시간씩 척추를 비틀린 상태로 누워있는 셈이 되고 이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구조적 변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베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1년 이상 사용한 베개는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된 베개는 모양이 무너져 목의 곡선을 제대로 지지하지 못하고 각질과 먼지, 진드기가 쌓여 알레르기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누워 잘 경우 베개의 높이는 69cm, 옆으로 잘 경우에는 어깨 폭과 비슷한 높이가 이상적입니다. 반드시 직접 누워보고 귀와 어깨가 일직선이 되는지 확인한 후 선택하세요. 흔히 푹신한 베개를 선호하지만 이런 제품은 머리가 가라앉으면서 목이 앞으로 굽어져 거북목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집에서도 간단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건을 여러 장 접어 다양한 높이로 테스트한 후 가장 편안한 높이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베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비싼 기능성 베개를 샀다가 맞지 않아 낭비하는 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무릎과 허리 지지용 도구는 꼭 비싼 쿠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반 수건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며 접는 횟수를 조절해 개인의 체형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시니어분들이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척추 건강을 위한 수면의 황금 법칙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척추의 자연스러운 S자, 곡선을 유지하는 자세를 선택하세요. 둘째, 몸과 매트리스 사이 빈 공간을 적절히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원칙만 잘 지켜도 척추 건강은 분명하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니어에게 추천하는 최적의 자세는 바로 누운 상태에서 목, 허리, 무릎을 모두 지지해주는 구성입니다. 척추 협착증을 앓고 있는 경우라면 바로 누워 자는 자세보다는 옆으로 누운 자세, 즉 측와의 자세가 훨씬 더 적합합니다. 반대로 절대 피해야 할 수면 자세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엎드려 자는 자세와 새우잠입니다. 이 두 자세는 척추에 과도한 압박을 주고 디스크와 신경을 눌러 통증과 척추 변형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올바른 수면 자세만큼이나 수면 도구 선택도 중요합니다. 척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매트리스는 810년마다, 베개는 1년마다 교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특히 베개의 높이는 체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집에 있는 수건을 여러 장 접어 테스트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높이를 찾는 방법이 가장 실용적입니다. 경기도 오산시에 거주하는 73세 최영희 할머니는 무려 20년 넘게 경추 디스크와 요추 협착증으로 고생해 오셨습니다. 아침마다 몸을 일으키기조차 힘들어 약에 의존하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었고 일상 활동에도 제한이 많았습니다. 제가 최 할머니께 권유드린 것은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옆으로 누워 자는 자세를 유지하되 베개의 높이를 어깨폭에 맞추고 무릎 사이에 낮은 베개를 끼우는 것, 그리고 허리 아래에 지지용 쿠션을 넣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불과 2주 만에 통증이 50% 이상 줄었고 한 달 후에는 진통제 복용량이 기존의 5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20년 만에 처음으로 2시간 이상 걷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기뻐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면 자세 교정은 수년이 걸리는 일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척추는 의외로 빠르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장기간 잘못된 자세로 인해 이미 틀어진 구조는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꾸준함입니다. 이 방법을 최소 30일간 집중적으로 실천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45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제가 얻은 가장 확실한 결론이 있습니다. 올바른 수면 자세는 약물이나 물리치료보다도 더 강력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평생 사용하던 잘못된 지도를 정확한 지도로 바꾸는 것과 같은 전환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60세 이상 시니어층에게는 그 중요성이 더욱 큽니다. 젊을 때는 회복력이 강해 잠깐의 무리도 버텨낼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잘못된 자세는 통증과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지금 실천하는 작은 변화 하나가 향후 10년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지금이 바로 그 첫 번째 실천의 순간입니다. 오늘 밤부터라도 수면 자세를 점검하고 교정해 보세요. 그리고 3개월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댓글로 알려주신다면 또 다른 분들에게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척추는 우리 몸의 중심 기둥이자 모든 신경이 지나가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척추가 건강해야 온몸이 건강해지고 통증 없는 활기찬 노년의 삶이 가능합니다. 잘못된 수면 자세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척추를 지키는 일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건강 습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이 귀중한 정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척추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안내드리겠습니다.